자, 지금부터 사진을 좀 몇 개 보여드릴 건데요. 공통점을 좀 찾아볼게요. 요리하는 사진이죠. 스파게티를 하는 것 같아요.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자, 데이트를 하면서 피자와 이거는 뭐야, 포도주겠죠? 스마트폰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듣고 있는 사진 같죠? 아, 이분 업무 스트레스 엄청나게 연필에다가 표출하고 있습니다. 아, 자연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군요. 아, 이분은 바이올린인가요? 네, 음악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와, 아이랑 산책하고 있네요. 아이 손을 잡으면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꿀잠 자고 있는데요. 네. 사진들의 공통점을 혹시 발견하셨어요? 걷는 사진, 아이와 걷는 사진, 뭐 바이올린 음악하는 사진, 노래 부르는 사진. 그렇죠? 컴퓨터. 자, 음악 듣는 거, 휴대폰, 음식 먹을 때, 요리할 때. 공통점들이 있죠. 네. 고개를 앞으로 쭉 빼고 있다는 거예요. 고개를 앞으로 쭉 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음식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자, 휴대폰 할 때, 음악 들을 때. 이분은 뭐가 안 좋냐면 다 가지고 있어요. 고개를 앞으로 빼고 있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죠. 가슴은 말려 있죠. 등은 구부정하죠. 허리까지 구부정하죠. 업무 스트레스 엄청나죠. 네. 노래하는데, 그렇죠. 피아노 아니 바이올린. 걸을 때도 땅을 보고 걷죠. 네. 이러면 고개를 앞으로 숙이면서 걷는 거예요. 어깨를 잘 보세요. 어깨를 수직으로 위로 올렸을 때 귀가 위치해야 돼요. 이 턱관절 바로 뒤에 귀가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살짝 앞으로 가긴 했는데 귀에 있는 턱관절이 앞으로 가긴 했는데 이 정도면 정상이라고 봐야죠. 이 빨간색 부분이 목뼈를 표시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 목뼈는 7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보세요. 목뼈 처음에 있는 1번 뼈가 그 위에 머리뼈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뼈 바로 위에 후두골이라는 머리뼈가 있는데 머리뼈를 잘 보세요. 관절이 되어 있죠. 이렇게 머리뼈가 안 움직인다고 하는 게 서양 의학에서는 정설인데 대체의학이라든지 머리뼈를 교정하는 두개총골요법 이쪽에서 보게 되면 머리뼈는 움직이죠. 그래서 머리뼈가 움직이기 때문에 얼굴뼈도 움직여서 얼굴 비대칭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머리뼈가 움직이기 때문에 턱관절도 영향을 주고 반대로 턱관절 이상이 머리뼈에 영향을 주고 머리뼈 영향이 목관절에도 영향을 주고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봐요. 대체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디스크를 표시한 거예요. 노란색 표시가 디스크죠. 요 뼈도 잘 보면 어깨 관절, 상완골이라고요. 어깨 윗팔뼈를 수직으로 위로 올렸을 때 뒤통수가 나오죠. 후두골이 바로 보이는데 위로 보이는데 요게 거북목 뼈예요. 앞으로 많이 나와 있죠. 턱관절과 귀에 위치하는 그 뼈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깨뼈를 수직으로 올렸을 때보다 앞으로 쭉 나와 있죠. 이 거북목을 예시로 든 뼈예요. 네. 겉으로 보면 좀 이렇게 되겠죠? 네. 이분은 어깨까지 말려 있어서 어깨뼈 위로 올렸을 때 귀가 보이지만 가슴이 말려 있고 등이 구부정한 상태에서 거북목처럼 앞으로 머리가 나와 있는 이런 목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등도 펴야 되고 가슴도 열어야 되고 목도 뒤로 좀 바로 세워야 되죠. 네. 자, 플렉션은 목을 앞으로 구부리는 동작이고 익스텐션은 두 번째 있는 사진은 뒤로 제끼는 사진이에요. 자, 가슴이 말리고 등이 구부정한 상태에서 고개를 숙여 보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가슴을 말고 등을 구부정하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고개를 앞으로 숙여보고 고개를 뒤로 제껴보세요. 어느 게 편하세요? 그렇죠. 고개를 숙이는 게 좀 편하죠. 상대로 뒤로 제끼는 건 불편해요. 등을 딱 펴고 가슴을 연 상태에서 고개를 뒤로 제껴보고 숙여보세요.
이번에는 고개를 뒤로 제끼는 게 좀 더 수월하죠. 목을 뒤로 제낄 때 목만 쓰이지 않고 등이 펴져야 돼요. 등뼈도 같이 펴지면서 고개를 뒤로 제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슴이 말리거나 등이 구부정한 사람들은 고개를 뒤로 제낄 수가 없죠. 고개가 앞으로 나오게 되죠.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목뼈를 교정할 때는 등을 펴는 게 항상 좀 기본이 되죠. 자, A72 맨 앞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디스크가 나오는데 목뼈 위에 이게 후두골이죠. 네, 후두골 밑에 목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게 추골동맥,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73이라고 되어 있는 게 흉추.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스크가 이렇게 있으면서 혈관, 신경들이 나오게 되죠. 세 번째 A74는 이게 허리랑 청골이랑 골반이에요. 목뼈의 뒤틀림이 등뼈도 뒤틀림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허리랑 골반도 영향을 준다. 반대로 허리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등뼈와 목뼈도 틀어지게 만든다. 왜냐하면 뼈가 이렇게 관절을 이루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을 볼게요. 옆에서 본 근육이에요. 목에 있는 근육인데 네, 머리에도 연결이 돼 있고 옆쪽에 보면은 쇄골, 흉골 이쪽에 연관이 되어 있죠. 흉쇄유들근이라 그래요. 뒤쪽에서 보면 크게 트라페지우스라 그래서 승모근이 있어요. 승모근도 마찬가지로 머리뼈, 그 다음에 날개뼈, 견갑골이라 그러죠. 그러면 등뼈 이쪽과 관계가 되죠. 그래서 목의 움직임이 어깨라든지 뭐 등이라든지 관계가 돼요. 근육상으로도. 요 근육 보면은 목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골반까지, 허리 골반까지 연결되어 있는 척추 기립근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근육적으로 봤을 때 목의 이상은 등, 허리, 골반까지 내려온다. 그 다음에 골반이나 허리의 이상은 목뼈까지도 올라간다. 근육상으로도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사진에서 중요한 건 뇌와 척수인데 겉을 뇌척수액이 보호해주고 있어요. 뇌척수액이 골반까지. 그래서 목의 기능 이상이 오게 돼서 만약에 틀어지게 되면은 뇌척수액의 흐름에 제한을 받겠죠. 뇌척수액의 흐름에 제한을 받으며 뇌 기능도 떨어지게 될 것이며 밑으로는 사지 말단에도 제한을 주겠죠. 기능 이상을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목에 정렬이 바른 것이 되게 중요하죠. 심장과 관계된 목 쪽에 있는 혈관들이죠. 뼈에 이상이 생겨서 체형의 변화가 생기면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죠. 자, 어떻게 하면 거북목에서 사람 목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목에 영향을 주는 게 상당히 많아요. 자, 두개골의 틀어짐도 목에 영향을 주고 턱관절의 틀어짐도 목에 영향을 주고 가슴이 말리거나 등이 구부정한 것도 목에 영향을 주죠. 자, 허리랑 골반이 틀어진 것도 목에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걸음걸이, 발목을 쓰지 못하고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 엄지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을 쓰는 보행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팔자보행을 하게 되고 팔자보행을 하게 되면서 골반이라든지 허리에 영향을 주고 그게 다시 목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기능이 떨어졌는지 검사를 해보고 그 기능을 살려주면 거북목도 해결이 되죠.